네,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시간 지금 자바스크립트하고 비슷하게 짜시면 되는데 약간 이제 다른 영어는 이렇게 사용해야 되니까 약간 좀 틀리죠? 이렇게 맞춰서 비슷하게 로즈로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열 붙이기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열 붙이기 더하기죠? 더하기로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 함수 단축키가 S하고 출력 함수 출력 함수 그래서 S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바로 붙여보죠. 여기 아워 있고요. 여기다가 문자열 붙이기 시간 더하기 그 다음에 뭐가요? 어떻게 나오면 되지? 3시간 5분 한칸 띄어야 되네. 3시간 5분 미니트 미니트하고 더하기 문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한칸 띄어야 되니까 공백을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됐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겁니다. 3시간 5분 이건 문자열 붙이기 더하기 여기서 숫자 문자열 다 붙이면 다 전체가 문자열이 되죠. 자바스크립트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뭐 하셔야 되죠? 이거는 이제 문자열 붙이기 이용하는 거고, 이거는 분 출력 185분, 5분 출력해야 되겠네요. 185분 출력. 요거는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토탈 미니트라고 해서 하나 만들죠. 낙타 출력법을 이용해서 자바어로도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이 변수 만드실 때 낙타 출력법 아시죠? 앞에는 소문자, 뒤에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중간에 대문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죠? 이게 기본 표기법이에요.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표기법. 이거 쓰시면 되고 낙타 표기법. 위에 보시면 아워 있죠? 아워에서 곱하기 유치하시면 얘가 9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3이 시간인데 3 곱하기 6 하면 180분이죠? 180분에다가 뭐를 더하면 되죠? 5분을 더하면 되겠네요. 미니트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미니트에 계산돼서 다 맞죠? 이거를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찍는 거는 위랑 똑같습니다. 출력 함수 단축. 그래서요, S아웃 치면 여기다가 토탈 미니트에 이거 복사해서 S아웃 넣어주면 되겠네요. 완성. 그래서 요거를 출력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시려면 실행하시려면 실행 클래스에 가셔가지고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보내드리고 실행 함수 가서 실행 클래스 메인이 있는 실행 클래스 가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내드리고 실행 클래스는 어디 있죠? 자바 애플리케이션 있죠? 여기서 지금 이 객체 만들어졌잖아요. 객체 만들어져 있으면 이거 살려두고요. 함수만 위에서 실행한 함수만 좀 주석으로 받고 이 객체를 계속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르고 점 누르면 아까 안 보이던 이그젠 0이 함수가 보이죠? 이그젠 0이 함수 이거로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죠? 호출하시면 되죠. 객체 만들 때마다 함수 만들 때마다 갑자기 목록에 땅땅땅땅 나옵니다. 그래서 점 누르시고 객체 함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은 이거 실행하셔도 되고 위에 있는 거 하여튼 삼각형을 찾아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메인 함수에 있는 삼각형 찾아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3시간 5분 185 분이 없네. 분이 없네. 그럼 붙이겠습니다. 185분이죠? 185분 분을 붙여야 돼요. 여기서 더하기 분 붙이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시랑하는 거, 여기서 다시 제시랑하는 거, 그것도 삼각형 또 있죠, 옆에. 삼각형 맞죠? 이것만 찾아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나오죠? 나옵니다. 그래서 인텔리제이에서 실행하는 법은 다 삼각형 찾아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삼각형이 5만 대 다 있어요. 위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몇 개죠? 하나, 둘,
여기도 있고요. 메인 하우스, 메인 하우스. 여기도 있고요. 네. 클래스도 있어요. 네, 네. 4개 있죠, 4개. 네, 원하시는 거 들어가셔서 삼각형만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행입니다. 됐죠? 예, 새로 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막 그것도 보내드릴게요. 결과는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결과는 3시간 5분, 185분. 첫 바퀴 돌고, 그래서 무게를 분리해서 짜시면 됩니다. 예. 실행을 위한 클래스, 그 다음에 로직 구성하는 클래스, 문제 푸는 클래스, 이렇게 무게를 분리해서 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트 4번이죠. 막아보고 돌고 양의 시험을 해주시고 네, 그러면 자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코드에서 이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바부터는 직접 푸실 수가 있어요.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코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제 조별 팀장님들은 이번 주까지 코드 푸신 거 있잖아요. 조별, 그거 저한테 주세요. 아시죠? 그 카톡으로 주시죠. 다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못 하셔도 됩니다. 하신 데까지 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문제 이거 다 푸고는 제가 풀이는 다 올려놨어요. 다시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시면 문제 다 푸고는 다 올려놨습니다. 이게 코드 팀 과제에 들어가면 풀이 있죠? 풀이 다 올려놨어요. 보시면 되는 거고. 이때까지 푸신 거는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들 그렇고 자바스크립트는 코드북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자바 언어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관심이 주신 거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신 거랍니다. 여기서 이제 해달라는 대로만 딱 하고 안에 이제 로직을 구성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첫 문제부터 해볼게요. 첫 문제 헬로우 찍기 1001번 있죠? C 언어 1001번 헬로우 찍기 있죠? 요거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런 형태로 하시면 돼요. 요런 형태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목살해놓고 하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목살해놓고 그놓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자, 여기 문제입니다. 문제죠? 문제는 소스 제출을 소스 제출을 누르시면 갑자기 여기 딱 떠요. 그리고 어떤 언어로 작성할 거냐? 자바, C 언어, C++, 파이썬까지 있는데 저희는 자바죠? 자바 언어 이렇게 해놓고요. 해놓고 여기다가 자바 언어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을 반드시 메인으로 해야지 채점이 가능하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형태를 항상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형태를 항상 요거 안에 거는 지우고 요거 있죠? 항상 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요 안에다가 문제풀이를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형태를 만들어 놓고 요 안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죠? 헬로우 찍기죠? 헬로우 찍기 시스템. 여기서는 자동 완성이 안 됩니다. 자동 완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뭐죠? 인텔리제에서 먼저 한번 해보고 그걸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서 자동 완성이 안 됩니다.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안에다가 헬로 찍기나 헬로 맞나? 이렇게 하시고 맞죠? 헬로 하시고 여기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평가를 해요. 채점을 해요. 채점을 지가 알아서 채점을 하면 돼요. 제출 이제 돌고 있죠? 채점하고 있죠? 느리네.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으면 정확한 풀이 이렇게 뜨고요. 틀리면 잘못된 풀이 이렇게 뜹니다. 아시죠? 이 정도는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요거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 무슨 뭐라고 하지? 기술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런데 코딩하는 기술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어요. 하여튼 맞추면 정확한 풀이 뜨고요. 사용어는 자바 알겠죠? 이거 누르시면 다시 자기가 작성한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또 편집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거는 딱 이 형태에서 안에 있는 거 있죠? 이것만 싹 지우고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이 형태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만 탁탁 눌러서 진행하면 풀이해줍니다. 풀면 이렇게 되고 틀리면 이렇게 틀리면 다시 제출 코드 수정 있잖아요. 틀린 사람은 제출 코드 수정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처리 코드 다시 해주시고 코드 4만은 이제 다시 테스트 미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투도 있는 부분에다가 로직을 넣어주세요. 바깥으로는 다 똑같이 하시고 투도 있는 밑에 있죠? 그거만 계속 바꾸시면 그죠? 자바에서 이렇게 채점을 할 수가 있다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진행을 할게요.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자바 쪽에서는 팀 과제 안내해드리고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자바스크립트에 붙였으니까 뭐 비슷하게 해주시면 자바 쪽은 이게 또 번호 넣으시면 인터넷에 답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예. 학생들이 큰 것들이 많이 블로그에 많이 올라가 있어서 보시면서 푸시면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잠깐 코드 말씀을 드렸고 밑에다가 이제 3번 해보겠습니다. 파블릭 보이드 이그젠 3번 요거는 문제가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제 내볼게요. 좀 약간 어려우시면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습 문제 3번인가요? 3번. 요걸 하실 거는 어떻게 하냐면 입력이 이렇게 됩니다. 입력이 int x는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적어드릴게요. int y는 5 이렇게 되는데 y는 5 이렇게 되는데 이 점수죠. 자바에서 점수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 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과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출력하냐면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x는 5 코마 y는 3 값이 뒤집어졌죠? 보이시나요? 입력된 값은 x의 3 y는 5였습니다. 근데 결과 출력은 x는 5, y는 3 이렇게 출력을 하시는 겁니다. 출력하시는 게 하드 코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변수를 이용하세요. 하드 코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x, y 변수를 이용하세요. 그래서 이게 스왑이라고 하는데 스왑 변수의 값을 맞바꾸는 코딩 방법에서 이걸 한번 변수 문제로 쓰니까 그래서 x, y 변수를 이용하시고 변수의 값을 이용하시고 하드 코딩 이용하시고 하드 코딩 먼저 알죠? 하드 코딩은 값을 바로 넣어서 출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x, y에 있는 값을 바꿔서 변수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죠.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압이라고 하는데 수압선이라고 하는데 변수 최초 변수의 값이 3과 5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결과로는 뒤바뀌면서 5와 3이 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코딩 기법입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인터넷에서 자바 하시고 수학 소리가 아마 나올걸요. 자바. 네, 여기 이거 나오죠. 자바에서 수학하는 거. 나오긴 나오는데 이 사람 코드를 너무 어렵게 쓰네. 이거 보지 마세요. 너무 어렵네. 간단한 거 이거 어렵네. 예제를 네, 볼만한 게 없네요. 안 보는 게 낫겠습니다. 보면 머리가 아프다. 오히려 머리가 아프다. 네, 그거 보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요. 예제가 너무 어렵네. 풀할게요. 네, 인터넷에 떠다니는 예제가 너무 어렵네. 일단 보지 마시고 내용 나오고 대체 나오고 더 어렵죠. 어려워 하지 마시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좀 풀이해볼게요. 풀이해보겠습니다. 인트 x는 3, 인트 y는 5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값 뒤바꾸기 하드 코딩 말고 하드 코딩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x는 플러스 결과가 이제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y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더하기 빠졌네. 이렇게 되는데요. 문자를 붙이게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하드 코딩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하라는 의도가 아니고 여기 하드 코딩이죠. 이렇게 하라는 의도가 아니고 x는 x 그대로 출력하는 건데 y는 y 출력하는 건데 이거를 하드 코딩 숫자를 강제로 넣어서 코딩하는 게 아니고 변수를 이용하는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 이 수압이라고 하죠. 수압. 변수의 값을 바꾸기. 서로 바꾸기. 이걸 수압이라고 하거든요. 수압 코딩. 네, 그래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볼게요. 바꿀 때 팁이 있는데요. 지금 x에다가 x 변수에다가 y를 넣으면 이 y가 지금 5죠? y를 넣으면 x에 5가 들어가겠죠? 5가 들어가면 잘 되는데 y에 이제 x의 값을 넣을 때 첫 번째 줄에서 얘가 x가 5가 됐습니다. 5가 y의 값이 x로 들어갔으니까 5가 됐습니다. 근데 y에 3을 이제 다시 3을 넣으려고 하니까 지금 x의 값이 5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5가 되는 겁니다. 여기 문제죠. 그죠? 네. 요 위에 줄로 그냥 y 값을 넣으면 되는데 두 번째 y에다가 x의 값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 x 값이 변해버렸어요. 요거 때문에 변해버렸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네,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고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x를 미리 임시 저장. 그럼 여기 3이죠? 임시 저장이 3이죠? 3을 템포에다가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놓고 x에다가 y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x는 5가 됐죠? 그 다음에 y는 임시 변수 저장한 거 있죠? x를 저장해 놓은 템포를 넣어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3이에요. 네, 이렇게 코딩하는 기법을 수압이라고 아시겠죠? 임시 변수를 활용합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임시 변수, 이게 핵심입니다. 임시 변수로 원본의 값을 미리 저장해 놓고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 요게 수압 코딩이라고 하고 가끔씩 쓰죠. 서로 바꾸기 하실 때 자바에서는 이렇게 상태의 임시 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생각하고 원본의 값을 넣어놓고 바꾸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잘 쓰겠네요. 밑에 거는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요. 바뀌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바뀌었는지 결과를 한번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적으면 원본 x가 인수되는다. 잘 되겠죠?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고 되게 잘 부탁드립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주석으로 받고, SEC죠? SEC 02에 점 누르시면 003번, 이글에 3번 함수가 생겼죠? 이제 금방 만든 거. 이걸 속출하시면 되겠네요. 점 누르시고, 속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여기가 연습 문제. 실행하면 되겠네요. 네, 뒤바뀌었습니다. 35에서 535 바뀌었죠. 이렇게 코딩은 여기 수업 코딩이라고 하죠. 네, 이것도 일단 이거 실행하는 함수도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하다가 진도 주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 자바 실행하는 클래스 팩트죠. 메인 함수가 있는. 됐죠?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 요거는 이 부분을 한번 자바에서 이 부분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빨리 가르쳐 드리냐면 자바스크립트하고 사용 코드가 똑같아요. 조건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숨길 이유가 없죠. 바로 밑에다가 이 부분 써서 또 여덟문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이 부분 아시죠? 조건물. 이 부분 사용해서 아래 돌려 가지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자바에서의 이 부분은 이 조건물이죠. 이 부분은 뭐랑 똑같다? 자바스크립트 이 부분과 같다. 아시죠? 여기 심습니다. 아시죠? 맞습니다. 타블에 보이드 이글댐 영상가요? 영상. 그리고 이게 입력 값은 제가 설명드리죠. V1이 있는데 V1 15 그러면 입력은 요거죠. 그리고 있고 출력은 이렇게 1년
보다 크면, 네, 보다 크면, 네, 보다 이렇게 들어가보자. 네. 아니면 보다 작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신 조건물이죠. 이거 쓰시면 됩니다. 자바에서 한번 해보도록. 그래서 여기 가물 발송을 하신 분을 위해서 여기서 내가 조건물 그리고 이렇게 좀 실행물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S죠. S 하고 실행물 이렇게 되면 여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를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얘네들 공사. 언어를 하나 배우시면 다른 언어를 배우기가 좀 쉽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아니면요, S사로 보다 작은 문자를 붙이기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5니까 10보다 텀으로 나오겠네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주석 맞고 섹션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시면 점을 누르시면 함수 하나 더 만들었죠? example 04번 함수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점 누르시면 이거 나오죠? 하고 선택하시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객체는 이거 그대로 놔두고요. 예, 여기 함수만 위에 거다 써놓고 03번을 실행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수들이 가보니까 네, 4번 하고 실행은 뭐 여기 있죠? 요거 실행은 15보다 큰 10보다 큰 15보다 이상하네. 예, 잘못 들었네. 10보다 큰 요거 그냥 이렇게 들어보세요. 10보다 큰 그리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바에서의 조건문은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쉽죠? 자바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하셨습니다. 쉽죠?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거 소스 한번 보내드리고 한 바퀴 돌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 쪽은 그리고 계속 보내드리죠. 처음에는 설정하시니까 이거는 실행하는 자바 결과를 실행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렇죠? 자바의 결과를 실행하는 객체입니다. 객체. 클래스가 객체입니다. 클래스가 객체. 그렇죠? 보시면 되고 바퀴 돌고요. 추가 여기 설계할 게 있어요. 추가 설명 드리고 되시는 분 얘기해 주시고 엘프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게 쓰고 갈로 하나 더 들어가네. 빨간줄 때문에 갈로 하나 더 들어가네. 갈로가 하나 더 들어왔어. 됐죠? 그러면 여기 추가적으로 시간 한 5분 정도 남았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변수의 값을 예전에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변수를 다시 복습해 볼까? 바로 밑에다가 인텔리제이 바로 밑에다가 여기 있죠? 요약 돼 있는데 바로 위에다가 제가 다시 복습 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변수가 뭐죠? 변수가 한 가지 값을 저장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변수를 써서 지금 자바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바에서는 변수를 정의할 때 변수 정의를 하실 때 항상 앞에 자료형을 앞에 자료형을 작성하고 변수명을 사용해야 함.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용코드 드리는데 사용코 약간 자바스크립트는 렛으로 다 통일했는데 렛하고 뭐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로 다 통일했는데 자바에서는 렛을 안 쓴다는 거죠. 뭐를 쓰죠? 숫자면은 int 그 다음에 문자면은 스트링 이렇게 되는 거죠. 스트링에서 안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점수와 문자에 대한 요 두 개가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점수고요. 점수 나중에
점수 자료용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점수 자료용이 굉장히 많은데 뭐뭐 있었냐면 추가적으로 점수 자료용은 제일 작은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화이트라는 자료용이 있고 작죠. 그 다음에 책이 있는데 셔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잉크 그 다음에 롱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셔츠하고 비슷한 자료인데 유사하다고 그랬나? 이건 칼로에서 캐릭터로 크기가 비슷하게 점수로도 쓰실 수가 있는데 약간 용도가 틀린데 캐릭터는 나중에 추가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점수 자료입니다. 이게 점수 자료들이죠. 이 중에서 뭐를 많이 쓴다고요? 인트하고 롱 이 두 개를 많이 쓴다. 롱보다는 인트를 더 많이 쓴다. 그래서 왜 이거를 나눠놨냐면 크기가 틀립니다.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틀려요.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인트는 4바이트거든요. 4바이트니까 여기 41페이지 표에 보시면 범위라고 나오는데 요 숫자만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 숫자가 넘어버리면 이상하게 에러가는 아니고 이상하게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범위까지만 유효하고 그 숫자가 유효하고 그 숫자보다 더 큰 숫자를 넣어버리면 이상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숫자가 엄청나게 좀 커진다 싶으면 롱을 쓰는 겁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롱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크게 숫자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자릿수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숫자가 크다는 게 뭐죠? 숫자가 크다는 게 뭐죠? 뭐 이게 계속 넣잖아요. 계속 이렇게 숫자가 커지잖아요. 이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자료는 뭐냐면 롱입니다. 롱.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넣었는데 만약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이상한 결과가 도출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자료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점수 자료형 중에 제일 큰 거는 롱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 단계가 인트인데 뭐 인트도 많이 쓰고 롱도 많이 쓰고 둘 다. 그래서 편한 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 자료형에는 숫자의 크기, 범위가 있다. 범위가. 그래서 맞춰서 사용하면 그래서 제일 작은 것도 있고요. 얘가 제일 작습니다. 바이트. 얘가 제일 작고 제일 큰 거는 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인트 아니면 롱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어요. 인트 아니면 롱. 그렇죠. 문자에는 무조건 스트링 쓰시면 됩니다. 문자에는 그냥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스트링만 쓰시면 돼요. 문자열 무조건 스트링. 됐나요? 그렇죠? 됐고요. 자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여기 약간 특이합니다. 근데 잘 사용은 안 되거든요. 코딩할 때 잘 사용은 안 되거든요. 사용은 안 되는데 언제 사용되느냐? 코딩 테스트 문제 풀 때 사용되려나? 프로젝트 할 때는 사용 안 됩니다. 아시겠죠?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문자라고 스트링을 쓰기 때문에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코딩 테스트 할 때 가끔 쓰실 일이 생길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캐릭터 같은 거. 그래서 한번 참고로 알려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캐릭터, 캐릭터. 이것도 이제 점수로 넣어놨는데 원래는 한 개의 문자를 저장하는 자료입니다. 한 개의 문자를 저장합니다. 점수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자열 자료형과 문자 자료형의 차이가 뭐냐? 요거는 문자가 두 개잖아요. 문자가 두 개죠. 두 개 이상, 한 개도 되지만 두 개 이상 되는 건 문자열이고 딸랑 한 개만 넣고 싶으면 얘네요. 딸랑 한 개만 넣고 싶으면 캐릭터에 발하고 이게
한 개만 넣고 싶으면 콧 따옴표를 써가지고 넣습니다. 안, 중. 콧 따옴표 써놓고 콧 따옴표 이렇게 하면 한 문자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문자만 넣고 싶은 자료이 뭐냐면 캐릭터 이 안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디 테스트 문제 풀 때 필요하실 수 있는데 프로젝트 할 때는 별 필요 없고 거의 다 문자를 쓰기 때문에 수비만 자바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는 없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한 개의 문자를 저장하는 자료이 따로 있어요. 캐릭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콧 다운표를 사용합니다. 콧 다운표를 사용하고 문자열은 네, 쌍따옴표를 쓰죠. 얘는 쌍따옴표. 문자열은 쌍따옴표, 콧따옴표는 네, 한 개 보내주세요. 빨리 한번 넘어가죠. 거의 화면이 되게 길어지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시간이 조금만 더 해서 위에 정리를 좀 했고, 요 밑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다 보내드리고,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드리도록